안녕하십니까. 우리 요번에 1장 총칙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규 첫 번째 총칙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왜? 그러면 총칙의 80%가 2차 실계도 나와요. 따라서 총칙에서 공부할 때, 총칙뿐만 아니라 법규 공부할 때 제가 세 가지 유형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해 문제와 암기 문제와 알아둘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해 문제는 저랑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탁 캐치해서 이거 이렇구나 라고만 이해하면 시험 문제에서 뭐가 바뀌어 나와도 맞힐 수 있는 문제야. 다시 얘기해서 다시 복습 안 해도 돼요. 그냥 저랑 수업 듣고 한 번만 꼽씹어서 읽고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된다는 파트예요. 됐죠? 근데 암기 파트가 있습니다. 이 암기 파트가 뭐예요? 그러면 딱 느낌 오겠지만 얘예요. 필기에서도 정말 잘 나오고 실기에서도 주기장창 나오는 문제. 따라서 얘는 별표를 우리가 4개 이상 5개까지 제가 별표를 해드릴 거예요. 따라서 파트에서 여기 별표를 쳐드리는 게 4개가 넘고 5개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건 꼭 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알아둘 것,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100% 외우지 않아도 돼. 그냥 필기 위주로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필기는 사지선다잖아요. 사지선다면 내가 읽었을 때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만 떠올릴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상하면 돼. 요 단어 요거. 그러니까 알아둘 것은 어떻게 공부해요? 그러면 단어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답에서도 당연히 그 단어적인 답만 떠올리는 거. 요 단어일 땐 요거, 요 단어일 땐 요거. 요렇게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총칙,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제정한 목적이 우리가 1번이에요. 근데 이 목적은 어디에 해당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찍어봐요. 33.3%. 25%가 아니야. 어느 걸로 공부할까요? 이해, 암기, 알아둘 것. 자, 얘는 이해예요. 됐죠?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거의. 7년 동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안 나와? 한 번만 이해하면 돼. 자, 간단히 해볼게요. 전기 설비에 대한 기술에 대한 기준을 정했대요. 왜 정했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상식이라서 그래. 왜 정했겠어? 당연히 인축에 대한 그쵸? 위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안전이지, 안전. 그쵸? 인축에 대한 위해, 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게 목적이죠. 이해 갔죠? 그러면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 또 전기설비 기술, 감전되면 안 되니까 이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야. 사람에 대해서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라. 이게 목적이죠. 그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당연히 전기설비가 그쵸? 전기설비가 전기적으로나 그쵸? 자기적으로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전기설비가 전기적, 자기적 방해를 주면 될까 안 될까? 위해를 주면 안 되겠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특고솔로 가. 그 근처에서 핸드폰 잘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통신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기설비가 전기적, 자기적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인축에 대한 위해를 주지 않고 안전을 도모한다. 요게 관련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체크해보면 절연이라는 게 있죠. 감전되지 않게끔. 또 만약 어떤 사고가 생겼어. 그러면 뭐가 있겠죠? 접지가 되겠죠.
이런 거야. 접지를 시키고 절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해를 안 받도록 해야죠. 그러면 전기설비가 정기적 자기적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격거리겠죠. 특구선로와 통신선은 얼마 이상 이격해라. 특구선로와 주택가구는 얼마 이상 이격시켜라. 이렇게 우리가 자기적인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 사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격거리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목적에 해보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전기설비에 뭐 공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라. 다시 얘기해서 전기설비에 손괴로 인하여 그쵸?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라. 이러한 목적이 존재하는 거죠. 그 이게 무슨 목적인데 간단하죠. 우리 차단기 같은 거 봐봐요. 차단기 봐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봐봐요. AT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암페어 트립이야. 즉 우리가 15A 차단기다. 그러면 얘는 15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툭 떨어져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15A 과전류가 더 이상의 과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고 그 밑에 봐보면 AF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암페어 프레임이야. 다시 해서 이 차단계 프레임은 30A까지 견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하에서 갑자기 쇼트가 빵 일어나면 큰 단락전류 위에서부터 들어와. 그러면 15A를 넘는 과도 전류가 들어올 텐데 이 프레임이 15A만 견디게 돼 있으면 뻥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메인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메인이 떨어지면 공장 설비가 다 멈출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손괴에 의해서 공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얘네들은 얼마짜리 차단기지만 얼마까지는 견뎌라 라는 기준을 정해줘야 될까 안 정해줘야 될까? 정해줘야 되겠죠. 또 네 번째가 합리적 사용을 유도한다. 이게 바로 보면 역률 개선이죠. 다시 해서 우리는 역률을 90% 이상을 유지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무효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무효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역률이 나빠. 그러면 한전에서 이만큼을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역률을 개선을 해서 이만큼 없애면 우리가 쓰는 유효분은 그대로인데 우리 한전에서 보내주는 건 요만큼밖에 안 보내줘도 되니까 이만큼은 다른 데서 팔 수가 있다고. 자, 이런 내용은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할 거니까 제가 살짝 넘어간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내용을 암기해야 될까 알아둘까? 필요 없어. 그냥 저랑 한번 들어보니까 대충 이해가잖아. 맞아, 이게 고장나면은 공급에 현저한 지장을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어떤 프레임에 대한 크기를 튼튼하게 하면 좋겠네. 법적으로 근거로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이해가셨죠? 따라서 이런 거는 한 번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면 얘는 더 이상 공부하지 마시고 넘어가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용어 정의가 있겠죠. 자, 용어 정의 얘는 별표가 3개예요. 4개 안 넘었어. 4개서부터는 암기야. 3개까지는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즉 별표가 1개에서 3개까지는 그 중요도에 따라 알아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알아둔다라는 건 뭐죠? 필기에는 자주 나오고 그리고 살짝 드러나서 단어적으로만 체크해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용어 정의를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걸 다 공부할 필요 없어. 우리는 여기서 탁 체크할 게 뭐냐? 첫 번째가 소예요. 소. 장소. 다시 해서 발전소. 됐어요? 변전소. 그 다음에 개폐소. 그 다음에 급전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딱 봤을 때 소의 개념이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뭐 그래요. 우리 일단 요 정도만 한번 해봅시다. 이거 딱 보고도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발전소 뭐야? 전기를 발전시키는 곳. 이거 시험 문제 내면 틀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당연히 없죠.
발전소는 뭐냐? 전기를 발전시키는 곳. 틀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시험 문제를 낸다면 뭐를 내겠어요? 발전소에 해당되지 않는 설비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교재에 봐보면 거기 가로쳐 놓은 데 있잖아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아, 발전소는 전기를 발전시키는 곳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런데 뭐 비상용 예비전원 설비다. 됐어요? 또는 휴대용 발전 설비다. 요런 것들은 뭐요? 발전소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발전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두면 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좀 아셔야 될 게 태양광 발전은 발전소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서 아마 이제 좀 이제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요즘 태양광 하도 대두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태양광 뭐 기사 자격증 있는데 그 의미 없어요. 전기 기사 자격증만 있어도 태양광 설치 업을 할 수 있고 태양광 유지 보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신재생 에너지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됐죠? 전기 기사로 다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태양광 발전소예요. 그거는 발전 사업소예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도 발전소에 해당됩니다. 됐어요? 자, 변전소. 변전소는 여러분들 다 알죠. 변전이라는 게 뭐야? 전기를 공급받아서 다른 전기로 변성하는 게 변전소야.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 관리 주체 건물에 봐보면 발전기도 있고 변압기도 있어요. 그 건물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러면 거기에 변압기가 있는데 변전소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소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요 소의 개념이 그 행위만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변압기에 있어도 구외에서 전기를 받아서 변성을 해서 구외로 나가야 돼. 근데 아파트에 봐보면 구외에서 전기를 받아서 변성은 했어. 근데 이 변성한 게 아파트 단지 내 구내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야.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내에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행위만 하는 장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전실 또는 전기실, 발전실이라는 명칭을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개폐소란 뭐예요? 라고 얘기 나왔죠. 이것도 다 알 거예요. 개폐, 온오프. 그래서 거기 딱 봐보면 발전소와 그쵸? 제네레이터 우리 발전기라고 하고 발전소간 또는 발전소간 뭐요? 변압기, 발전소와 변전소간 또는 변전소와 변전소 간에는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때는 수리를 위해서라든지 전력 공급을 과잉이라든지 경에 의해서 온, 오프를 행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 요 사이를 끊어주든가 요 사이를 끊어주든가 또는 요 사이를 투입하든가 해야 되는 온, 오프. 다시 얘기해서 개폐소라 함은 이런 사이를 온, 오프를 행하는 장소가 뭐가 된다고요? 개폐소가 되는 거야. 자, 제가 지금 흰색으로 했어요. 왜? 개폐소는 잘 나오지 않아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급전소가 시험 문제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급전소란 뭐예요? 그러면 온, 오프를 하는 장소는 개폐소고 몇 시 몇 프로 너는 온, 몇 시 몇 프로 너는 오프라고 지시하는 곳이 급전소야. 자, 제가 단어적으로 공부했죠. 잘 봐봐요. 급전소 이 말 나오면 핵심 단어는 뭐야? 지시하는 곳. 이렇게 단어만 외우면 돼. 알아두는 거잖아, 여긴. 그러니까 급전소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 지시를 하는 곳. 요게 떠올리면 되는 거야. 됐죠? 지시하는 곳. 온오프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를
묶어서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요. 설로가 있어요. 설로. 근데 이 설로도 묶어서 해봐. 묶어서 봐보면 송전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전선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입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차용. 됐어요? 뒤에 거 같이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페이지 봐보면 전차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전기철도용 급전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선로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거, 일단 송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딱 개념만 잡아봐. 송전이 어디서 이루어질까?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상 어디? 철탑. 다시 해서 아까 얘기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간을 연결을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송전이야. 됐죠? 됐죠? 발전소와 발전소, 발전소와 변전소, 변전소와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게 송전이야. 그러면 우리가 배전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당연히 배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선로로부터 어디? 수용가. 됐어요? 수용선로까지 이루어지는 게 배전이에요. 됐죠? 자, 그림으로 얘기해 볼게요. 다시 해서 우리가 이거는 어디? 전주. 우리가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선로가 가고 있잖아. 배전선로가. 됐죠? 이건 뭐라고요? 배전선로. 그러면 여기서 따서 집으로 들어오는 게 여기서 이렇게 집으로 수용가로 이르는 선이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인입선이야. 됐죠? 다시 얘기해서 인입선이라는 건 뭐라고요? 배전선로로부터 다시 얘기해서 요걸 다시 정리해주면 배전이다 그러면 변전소로부터 됐어요? 변전소로부터 수용선로까지 이르는 게 우리가 배전이고 인입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배전선로부터 수용과 인입구. 다시 얘기해서 배전은 여기가 배전인 거고요. 여기서 따서 집으로 들어오면 요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인입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요게 인입선이야. 자, 제가 아직까지 색깔 표시 안 했어요. 색깔 표시 안 했어. 이 인입선이 이제 색깔이 들어가는 거야. 요 인입선에는 가공 인입선과 뭐가 있다? 연접 인입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잘 봐요. 이건 인입선이야. 배전선로로부터 따서 수용과 인입구에 이르는데 어떤 지지물이나 공작물을 걸치고 들어오면 인입선이야. 하여튼 이건 인입선로야. 그런데 여기서 따서 다른 지지물이나 공작물을 걸치지 않고 수용과 인입구에 이르면 이건 가공인입선이야. 다시 얘기해서 전로에서 분기하여 다른 지지물을 걸치지 않고 수용과 인입구에 들어오면 요게 뭐가 된다고요? 가공인입선이야. 그럼 연접은요? 연접은요. 여기서 따서 옆집으로 가는 게 연접이야. 즉 뭐요? 전로에서 분기. 내가 단어가 중요했죠? 가공인입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전로에서 분기 이게 핵심 단어고 연접인입선은 한 수용가 인입구에서 분기해서 다른 공작물이나 지지물을 걸치지 않고 수용과 인입구에 이르는 게 연접인입선이야. 앞글자 가공은 전로에서 연접은 한 수용가에서 됐어요? 요렇게 딱 단어적으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지금 인강을 듣고 있어요. 인강을 듣는 목적은 법규를 우리가 다 한다?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왜 공부해? 자격증 따려고 그러는 거야.
자격증 따려면 필요한 것만 공부하기도 벅차. 다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딱 요거 답 맞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필기 몇 점? 60점만 넘기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거 꼭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차선이 있어요. 전차선이란 건 뭐냐면 전차에 공급하는 동력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접촉전선입니다. 다시 해서 전차선은요. 우리가 이렇게 전철을 타고 다니면 우리가 위에는 이렇게 펜타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전철 타봤죠? 위에 선이 한 가닥 이렇게 가죠. 요건 얘랑 습동판이랑 닿으면서 가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 이르는 선이 뭐가 된다고? 전차선이야. 접촉선. 그런데 여기에다가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발생된 전기가 다른 변전소를 거치지 않고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이르는 선이 얘야. 됐죠? 요건 이따가 문제 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요 부분은. 따라서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소를 다 묶었어. 그러면 소에서 제일 시험 문제 중요한 거는 발전소에서 발전 설비가 아닌 것. 됐어요? 그 다음에 급전소에서 급전소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선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공인입선과 연접인입선. 요게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꼭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 위주로,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그 다음번에 봐야 될 게 세 번째로 관등회로가 있어요. 이 관등회로도 아마 용어정의 단독 문제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게 이 관등회로예요. 즉 관등회로는 등회로야, 등회로. 근데 얘를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우리가 차단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은 하나만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안전기가 있죠. 그러면 안전기를 걸쳐서 우리가 방전, 램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등회로는 어디를 뜻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차단기로부터 방전관까지 1번. 그 다음에 어디? 차단기로부터 안전기까지 2번. 됐죠? 그 다음에 스위치로부터 방전관까지 3번. 됐죠? 그런데 답은 이겁니다. 뭐 안전기 2차 측서부터 방전관까지. 이게 시험 문제야. 됐죠? 뭐라고요? 안전기 2차 측서부터 여기 안전기 2차 측서부터 방전관까지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관등회로다. 됐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다른 거 다 이렇게 내가 1번, 2번, 3번 해줬죠? 이런 거 아니야. 어디라고요? 안전기 2차 측서부터 방전관까지기 관등회로다. 요거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꼭 보시고. 지지물 한번 읽으세요. 요것도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다 알죠.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으로서 전선이라든지 약절 전선이라든지 케이블을 지지하는 게 지지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네 번째. 다시 얘기해서 접근 상태가 나옵니다. 접근 상태. 이거는 내가 아주 박스까지 쳐드렸어요. 왜? 자체 필기, 다시 해서 용어 정의에서도 잘 나오지만 이 내용을 알아야지 나중에 뒤에서 2장 전설로에서도 얘를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꼭 공부하셔야 돼요. 접근 상태는 1차 접근 상태가 있고 2차 접근 상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봐봅시다. 1차, 우리 1급 발암물질이 위험해, 2급 발암물질이 위험해. 1급이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1차 접근 상태 위험해, 2차 접근 상태 위험해. 그러니까 1차가 더 위험하죠. 그러면 이게 건물이고 내가 전로야. 그러면 건물하고 전로가
3m 미만에 있는 게 위험할까? 3m 넘어 있는 게 위험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어떤 시설물과 전로가 3m 이내에 있는 게 위험하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3m 미만이 1차 접근 상태 이렇게 찍는 분들이 많은 거야. 안 된다고요. 다시 해서 건조물과 이때는 전도시라고 생각해야 돼. 전도시. 쓰러졌을 때 다시 얘기해서 3m 이내에서 쓰러지면 이렇게 기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가 이만큼 3m 떨어져 봐. 3m 떨어져서 쓰러지면 이 충격뿐만 아니라 2차적인 피해도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느 게 더 피해가 강한 거야? 얘지. 3m 넘어 있는 거. 따라서 1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 답은 내가 단어적으로 공부했죠. 둘 다 3m야. 이걸 찾으면 돼. 이걸 찾으면 돼. 대신 쓰러졌을 때 피해가 큰 게 1차잖아. 그러니까 얘는 3m 이상이 답이 되는 거고 얘는 3m 미만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3m 가까이 있는 게 2차야. 기댄다. 이렇게 쓰러졌을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요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전력 보안 통신은 한번 읽고 지중관로도 한 번씩 읽고요. 리플 프리 직류도 10% 정도 이하를 포함한 직류 요거 한번 읽어주시고 전설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설로는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공부하셔도 돼요. 제가 구별해 드릴 거야. 그래도 한번 볼까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 사용 장소, 상호 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입니다. 됐죠? 별거 아니죠. 그냥 발전소 간, 변전소, 개폐소, 전기 사용 장소 간에 전선 및 이를 지지하는 설비, 시설물이 우리가 전설로예요. 근데 여기에서 꼭 중요한 건 전차선은 제외예요. 됐죠? 그거 문제풀이 할 때 할 겁니다. 다음 5번째 조상설비가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역률 개선이야. 자, 아까 얘기 드린 게 우리가 쓰는 전기는 유효 전력이에요. 유효. 그게 뭐야? 와트예요. 와트. 그럼 우리는 이만큼의 유효 전력을 써. 그런데 우리는 모든 부하가 코일이야. 코일. 그러면 코일은 회로 때 배우겠지만 코일은 리액턴스야. 늦은 부하야. 다시 해서 늦은 역률이야. 다시 해서 무효 전력이죠. 늦은 무효 전력이야. 그래서 얘는 쓸데없이 쓰게 되는 무효 전력이 있는 거예요. 단위는 스몰 VA를 쓰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유효와 무효를 합친 코일에서 쓸데없이 소비되는 것까지 한전,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시켜야 돼. 이 전기를 전체 발전시키는 게 우리가 피상이야. 피상. 대문자로 VA.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역률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역률은 전체 만든 것 중에서 유효하게 쓰는 거의 비율이 역률이야. 다시 해서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이것분의 이거가 다시 해서 뭐가 되는 거죠? 코사인 되겠죠? 됐어요? 요렇게 코사인 될 거 아니야. 요거의 비율이 역률이라는 거야. 요건 나중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때 봐봐요. 무효가 크면 클수록 한전에서 만들어줘야 될 건 많잖아. 그러면은 발전을 많이 하는데 실제 쓰는 건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설비는 물론 동기 조상기를 쓰고 또는 전력용 콘덴서라고 친다면 앞선 역률의 무효분을 만들면요. 이마만큼이 여기서 빼지겠지. 180도 위상 차니까. 그러면 우리가 쓰는 유효는 그대로면서 피상분은 요만큼만 발전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이만큼의 전기가 남겠죠. 그러면 이건 다른 데다 갖다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 배울 내용이에요. 지금 이걸 이해했다 못했다 이걸로 전개할 수 있어 없어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뒤에서 계속 나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해서 뭐요?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게 뭐라고요? 조상설비라는 거야. 됐죠? 요거 잊지 말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게 전압의 종별이죠. 됐죠? 얘는 기본적으로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전압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 그러면 저압, 고압, 특별고압이야. 여러분들 특고가 그러니까 특별고압입니다. 특히 고압은 고압을 얘기하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많이들 헷갈리는 게 특히 고압 이러니까 특히 고압? 특고인가? 아니요. 특히 고압을 물어본 거야. 특별고압입니다. 그런데 이 전압의 종류를 어떻게 분류시켰느냐? 시험 문제는 특고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전부 7000V를 넘으면 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저압, 고압이 잘 나오죠. 저압은 뭐 교류냐 직류냐로 또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로. 저압의 교류는 600V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압의 직류는 750V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가 시험 문제라면 얘도 잘 나올 수 있지. 왜? 얘도 끝엔 뭐야? 7000V야. 근데 얘도 교류를 시작하느냐 직류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즉 교류는 600V를 넘고 7000V, 얘는 750V를 넘고 7000V. 즉 교류를 물어보느냐 직류를 물어보느냐, 교류를 물어보느냐 직류를 물어보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됐죠? 자,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마무리. 다시 얘기해서 전압의 우리가 지금 총칙에서 용어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용어 정의는 우리가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알아둘 것이야. 단어적으로 알아두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발전소는 제외되는 거. 그 다음에 급전은 지시. 선로에서 중요한 건 인입선로. 인입선로에서도 가공과 연접. 가공은 전로에서 분기. 연접은 수용과 인입구에서 분기. 됐죠? 그 다음에 전차선, 급전선 저것도 주의 있게 보시고요. 관등회로 뭐라고요? 안전기 2차 측에서부터 방전관까지 접근 상태 무조건 3m 단어 놓치지 마세요. 멀리 떨어져 있다. 위험한 거야. 1차 쓰러졌을 때.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상 그러면 뭐라고요? 무효 전력을 조정한다. 그래서 역률 개선을 한다. 전압 교류 600, 직류 750. 전압 종별. 됐죠? 지금 제가 정리해 볼까요? 하면서 한 거 5분도 안 걸려요. 지금 한 1분, 한 2분 정도 만에 싹 한번 훑어본 거야. 여러분들은 저랑 수업을 한 30분을 들었어요. 30분은 여러분들 처음 듣는 단어니까 30분을 들은 거고, 공부하는 거는 제가 아까 정리하듯이 2분 정도만, 요거 요 단어, 요거 단어, 요 단어, 요 단어, 요렇게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은 다 보입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